비대칭 전략의 핵심, 우리의 잠수함 전력이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장3의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최초의 잠수함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앞으로 해양 세력을 싹쓸이 할 장보고3, 장3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장3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해군에서 장3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해군 전력에 막강한 힘을 실어줄 전략자산 장보고3 잠수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최대 크기인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거의 최대급에 속하는데요. 길이 83.3m, 톡 9.6m에 수중 최대 속력이 시속 20노트 이상, 못해도 20노트는 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조원 50여 명이 탐색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투력은 세계 탑급에 가깝습니다. 현재 장보고 1, 즉 장1 209급 잠수함 9척, 이게 1200톤급이고요. 장보고 2, 214급 1800톤 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팩 훈련 당시 엄청난 전투력을 과시해 세계를 여러 번 놀라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장3이 등장한 겁니다. 장3, 즉 장보고3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됐다는 점인데요. 현재 보유 중인 장보고 1, 2급은 모두 독일의 기술을 넘겨받아서 건조했으나 이번 장보고3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 관, 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 대부분을 개발, 탑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주요 기술의 국산화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주기 때문에 운용의 수월함은 물론이고요.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수출 경쟁의 확보도 가능하죠. 이미 1,4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서 2017년 8월 인도네시아에 인도함으로써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습니다. 현재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자기 나라에서 건조라도 해본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8개국뿐.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장보고3는 모두 9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3척씩 끊어서 3단계, 흔히 3배치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치는 영어입니다. 한자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배치 1의 1번함이며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4년 동안 2척을 더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보고3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에서 얻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하는 전기 추진식 잠수함인데요. 사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달리 사망 지속 능력, 즉 물속에 머무는 능력이 좀 짧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보고3에 국내에서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인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AIP, 즉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뭔지를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먼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디젤 전기 추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전기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모터를 돌려서. 산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러니까 물 위에 떴다든가 아니면은 스노클을 물 밖에 내밀 수 있는 환경이면은 가급적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러면서 모터도 돌리고 남는 전기는 배터리에 충전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산소를 못 얻게 된다. 그럼 엔진을 끄고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갑니다. 이게 209급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문제는 납축전지는 충전량이 적기 때문에 오래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AIP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자력 추진인데 원자력 추진 기관은 원자로 넣고 어쩌고 하니까 큰 문제라 원자력 추진을 쉽게 만들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나온 게 AIP, 즉 산소 없이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추진기 체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크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털링 기관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엔진이지만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아도 돌 수 있는 엔진이 있고요. 이건 스웨덴하고 일본이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료전지, 즉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지가 있어요. 발전기를 안 돌려도 전기를 만들 수 있게 한 그런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속에서도 원래 충전된 전기 말고 또 전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연료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엔진 없이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납축전기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오래 잠수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직도 저기 머리 위에서 막 뱅뱅 돌면서 정말 풍력도 떨어뜨리고 대잠 초계 기후 날아다니고
모두가 날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떠올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어야지. 그런데 AIP가 있으면은 좀 더 오래 잠수해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 능력이 여기에 또 한몫을 했다. 아까 언급한 배치 2부터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강국이에요. 세계 전기자동차, 뭐 휴대폰, 한마디로 배터리가 들어간 산업이 한국이 스톱이 되면은 한 30% 40%는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잠항 능력, 즉 물속에 오래 잠수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최신 추세에 딱 부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좀 한 발 늦게 따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리튬 전지부터는 선도국들과 발 맞춰서 진행을 한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더 좋은 게 들어가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중어뢰 2, 흔히 얘기하는 범상어가 들어가고, 또 부설할 위치까지 알아서 자체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자항기뢰 SLMM이 들어갈 뿐 아니라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어뢰 기만기, 즉 어뢰가 딴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만기가 있고요. 비행기로 치면 플레어. 그렇죠. 그리고 유도탄, 즉 미사일이 있습니다. 중어뢰 2는 이게 광섬유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광섬유 케이블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잠수하면서 조종을 하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존에는 앞으로만 쭉 나가는 멍텅구리 어뢰 혹은 적함의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유도 어뢰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 멍텅구리 어뢰는 당연히 보고 피하면 안 맞추는 거고, 음향유도 어뢰도 기만기를 이용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섬유를 유도하는 유선유도 어뢰면은 못 피합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물건이 된 거고, 특히 잠수함 전투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그냥 조종관을 하는 게 컴퓨터가 정확하게 유도해 주기 때문에 원거리 표적을 식별, 추적, 격침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거 못 피해요. 무섭습니다. 그 유선으로 꼭 해야 돼요? 무선으로 안 되나요? 이게 물속에서는 일단 전파 같은 게 통하지 않으니까 물속에서 무선으로 원거리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이 광섬유를 유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하고 정확한 조정이 먼 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장보고 3가 등장함에 있어서 예. 그 해양 세력의 약간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변동, 지각 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 못할 변화는 있죠. 이게 장보고급 같은 경우는 잠항 능력도 길고 멀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대북 견제라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인 작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 해상 판도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을 빼면은 거의 세계 최고인 거예요. 왜냐? 인도 같은 경우 사실상 러시아 기술 이전받아가지고 한 거고, 호주 같은 경우도 스웨덴의 프랑스 기술이 좀 없으면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해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지 호주에서 개발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잠수함을 독자 설계로 개발까지 한 나라는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 빼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러시아 이 세 나라 정도거든요. 즉 거의 세계 최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국뽕 섞지만. 군사 전문 잡지를 만드는 군사 전문 기자로서 예. 이 장3 이거 만들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묘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일본의 소류급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크기예요. 겹쳐놓고 보면은 5500보 수준. 근데 일본이 자랑하던 게 소류급은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이고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뻗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도 전혀 안 꿀리는, 어떤 면에선 더 앞서는 면도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온 겁니다.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잠수함 강국이 된다. 미쳤어? 라는 얘기 듣기 딱 좋았거든요. 근데 됐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장삼 9척 전력만 있어도 주변국들이 해상에서 우리나라한테 쉽게 못 건드립니다. 정말 해상 세력 판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얕보이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보복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수직 발사기에 뭘 넣을진 모르지만 최소한 순항미사일만 채워 넣어도 이게 우리나라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장보고 3, 앞으로 해상 강국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꿈에 결코 이게 환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